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면도형의 성질들에 대한 개념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단원 마무리 문제들을 한 번씩 풀 수 있는 시간들을 다 주었는데 이거에 대한 풀이를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과서 20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봐보면 여기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보고는 갈까요? 우리 예를 들어 지금 문제 5번과 같이 몇 각형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오각형이죠. 모양이 어떠냐와 관계없이 변이 몇 개인지 혹은 꼭지점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다각형의 이름을 정할 수 있는데 주어진 다각형은 오각형입니다. 오각형의 전체 내각의 합은 180도에 곱하기 5 빼기 2를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180 곱하기 3을 해서 전체 540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직각 표시 즉 90도가 하나 있고요. 85도, 100도, 160도. 그렇다면 나는 x를 구하기 위해서 x에 90도, 그 다음 85도, 그 다음 160도, 100도만큼 이 다섯 개를 다 더한 그 합이 540이다. 이렇게 접근해 주면 되겠죠. 그럼 전체를 우선 다 더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더하게 되면 175도, 이렇게 더하면 335도, 이렇게 더하면 435도까지. 그래서 풀이 위로 가겠습니다. 각 x라고 하는 거는 전체 540도, 오각형의 내각의 합에서 지금까지 계산한 435도 만큼을 뺐더니 주어진 마지막 각 x의 크기는 105도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도형 내각의 합 구하는 방법,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떠한 다각형이든지 그 외곽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360도다. 그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6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들을 206페이지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207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수업 시간에 풀거나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는 것들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207페이지 8번 문제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각형은 오각형인데 내각의 크기가 3대 5대 5대 6대 8. 오각형에서 가장 큰 내각의 크기를 A, 가장 큰 외곽의 크기를 B라고 한대요. 그 둘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러한 B가 즉 3대 5대 5대 6대 8이라고 하는 저 B가 성립한다는 건 실질적인 각은 3K, 5K, 그다음 5K, 6K, 8K인 거고 이들이 각각 다 약분이 돼서 3대 5대 5대 6대 8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전체 합이 오각형 아까 전에 했었던 180도 곱하기 5 빼기 2 해서 3을 곱한 전체 내각의 합이 540도가 나와야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전체 합이 540도가 되는 K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다 더해볼까요? 둘 더하면 8K, 둘 더하면 13K, 둘 더하면 19K, 마지막 더하면 27K까지. 다 더한 27K라고 하는 그 값이 540이 되는 K는 양변 27 나눠서 20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내각이라고 하는 건 그쵸?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8K가 되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8K니까 곱하기 8을 해서 8이 16, 160K, 160도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셔야겠죠. 외곽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건 왜? 한 각에 대해서, 한 꼭지점에 대해서 내각과 외곽의 합이 180이기 때문에 외곽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건 내각이 가장 작은 3K를 뜻하겠죠. 3K에 해당하는 내각이 곧 60도이므로 외곽인 B는 그쵸 180에서 60을 빼줘서 120도가 되면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와 B에 대한 합을 원하고 있으니 A 플러스 B는 얼마다? 280도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래도 쉽게 문제풀이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들어왔던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12번이 있었어요. 12번 문제도
보면은 당황스러워 보이겠죠. 왜? 우선 문제를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O 위에 6개의 점을 찍어 정육면체를 만들었다. 원 O의 넓이를 A라고 한대요. 그럼 우리가 원 O의 넓이를 A라고 하는데 색칠한 부채꼴의 넓이를 A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죠. 그때 선생님이 교실에서 받았던 질문은 뭐였냐면 반지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넓이를 구하죠? 라고 했는데 반지름 모르셔도 돼요. 그냥 문자로 두면 되죠. 내가 이거에 대한 반지름 값을 우리가 많이 두는 R로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이 R제곱이 곧 뭐다? A다. 우선 놓고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볼까요?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반지름과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정육각형이고요. 6개로 쪼개놨으니 한 각당 60인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둘의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으니 이등변도 돼야 돼서 남은 두 각의 크기도 같겠죠. 그래서 60도, 60도. 한마디로 이 삼각형 하나가 뭐더라? 정삼각형이더라. 한 변의 길이가 r인, 즉 이 원의 반지름과 똑같은 r을 한 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중심각 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60도에 60도가 더해져서 토탈 얼마? 120도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한 변의 길이 값이 r인 건데 반지름이 되겠죠. 부채꼴이라고 하니까 파이 r제곱 그대로 하면 되고요. 중심각 크기 알고 있어요. 360도분의 120도. 약분을 하고 나니까 얼마더라? 3분의 1. 그래서 얘는 3분의 1 파이 r제곱. 보니까 파이 r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었죠? a라고. 그래서 얘는 3분의 a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유형이라 당황스러웠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다음번에는 풀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어떤 문제를 볼까요? 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아니면 1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이 14번처럼 처음 보는 그림을 보게 되면 사실 많이 당황스러워요. 그럴 땐 항상 침착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 A, B, C, D, E 변에 부채꼴 P, Q, R이 붙어 있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부채꼴 P의 호의 길이에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든 넓이든 중심각과 반지름을 알아야지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데 우선은 중심각과 반지름, 즉 반지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럼 중심각은 접근할 수 있죠. 왜? 정오각형이라고 하니까 정오각형의 내각의 합이 540도였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한 내각은 108도. 그걸 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쵸. 이게 한 외곽이 되기 때문에 얘가 72도라는 거. 그렇게 보면 얘가 108도니까 역시나 부채꼴 Q에 대한 중심각도 72도. 역시나 108도에 대한 한 외곽이라 여기도 72도. 우리는 세 부채꼴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끝나겠죠. 우선은 호의 길이가 4파이라고 하니 2파이 r에 360도분의 72도를 계산한 그 값이 4파이래요. 우선은 약분을 할까요? 약분을 72. 여기는 72가 5번. 그러면 얘는 2파이 r 곱하기 5분의 1을 한 그 값이 4파이예요. 양변은 곱하기 5를 할게요. 곱하기 5를 하면 이게 사라지고 곱하기 5를 하니 여기가 20파이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2파이 r에 해당하는 그 값이 20파이가 됐으니 r 값이 얼마다? 10이다. 그래서 r 값이 10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값이 10인데 여기도 한 변 길이값 똑같죠. 정오각형이라 10. 그렇다면 Q에 대한 전체 반지름은 2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R에 대한 여기는 10이 또 추가가 되니 R에 대한 반지름은 3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대로 우리는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건데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첫 번째 Q부터 볼까요? Q라고 하는 애는 파이 R제곱인데 R이 지금 20이죠. 20제곱 360도분의 72도. 이게 곧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죠. 약분 아까 했었더니 5분의 1이었었죠. 그러면 400을 5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20 중에 한 번 약분해서 4가 남았죠. 그래서 얘는 80파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r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게요. 파이 r 값이 이번에는 30에 대한 제곱이고요. 약분한 그 값 5분의 1 바로 쓰겠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0을 둘로 나눠서 볼까요? 파이 30 곱하기 5분의 1로 볼게요. 약분을 한번 하니까 6이 되네요. 6, 3, 18, 180 파이. 문제에서는 색칠한 부분 전체의 넓이를 뜻하고 있으니 80 파이에 180 파이까지 다 더한 260 파이더라. 단위 제곱 센티미터 써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복잡해 보인다고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산량이 좀 많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어요. 문제 15번과 16번은 우리 단어 마무리의 마지막 문제 두 문제인데요. 웬만한 문제집들의 문제 15번과 같은 유형들은 다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젖소가 움직이죠. 소가 막 움직여요. 그랬을 때 얘가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라고 하는 건 끈의 길이 30만큼. 여기가 지금 20에 여기 추가 10만큼 더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삥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삥 이렇게 돌 거예요. 이쪽에도 역시나 30. 여기 추가 10만큼이겠죠? 이렇게. 그럼 이만큼을 하고도 줄에 여분이 남는 이만큼은 작은 원으로 이쪽까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바깥 부분에 위치한 반지름의 길이가 31대의 부채꼴과 이게 1번, 그 다음 이쪽 반지름의 길이가 10이었을 때 부채꼴 2개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도 나왔던 오각형이죠. 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계산했던 결과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108도였습니다. 얘가 108도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편 부채꼴에 대한 내각의 크기는 360도에서 108도를 뺀 만큼인 252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72도씩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부채꼴에 대한 넓이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채꼴 같은 경우는 반지름 길이를 30으로 하고 있었으니 30 곱하기 30 r제곱 했고 360도 분의 중심각 252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분만 하면 되겠죠? 약분을 하게 되면 얘는 70 얼마일까요? 252 방금 전에 학생이 지금 왔다 가가지고 선생님이 우선은 60만큼 해볼게요. 6만큼 하게 되면 여기 60 6, 4, 24 이렇게. 그러고 나면 또 보이네요. 여기 10 여기 7. 네, 이렇게 해서 10분의 7이 나오네요. 그러면 10을 여기랑 약분 또 가능하죠. 3만큼. 이렇게 되니까 숫자가 조금 크죠. 9, 7에 630 파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작은 부채꼴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구해서 거기에 2배 해주면 되겠죠. 파이 얘는 r 값이 10이었고요. 10 곱하기 10 360분의 이번에는 72도죠. 그쵸? 그러면 이러한 원이 몇 개 있죠? 이러한 부채꼴이 2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분을 할게요. 72가 5번 있으면 360이 되고요. 약분 한 번 또 들어갈게요. 그러면 얘는 40파이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30과 40이 더해진 670파이. 단위가 미터였죠? 제곱미터. 이렇게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문제 16번을 보시면 얘는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육각형, 정육각형 아니고요. 임의의 육각형입니다. 이 육각형 안에 이렇게 삼각형 2개가 자리하면서 그 삼각형의 바깥쪽에 위치한 색칠되어 있는 각들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런 문제 보면 사실 선생님은 되게 재밌거든요.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아마 선생님과 또 다른 방법들로 접근한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첫 번째, 육각형이 나왔으면 우리는 내각의 합 이용을 해주려고 해요. 육각형이라고 하는 건 180도에 6-2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육각형 자체는 720도예요. 그런데 그 720도에서 요만큼씩이 빠졌죠. 요만큼. 근데 이만큼을 다르게 볼 게 아니라 삼각형 2개를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하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되고
그러니까 720도를 기준으로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인 180도 한번 빼고 반대편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3개만큼을 합치면 삼각형 하나가 되죠. 그래서 180도 두 번만큼 빼니 토탈 색칠된 거는 각각을 구하진 않아도 360도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접근을 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삼각형의 한 외곽을 이용해 봤어요. 선생님은 주어진 이 각 두 개를 합한 건 이 둘의 반대편 한 외곽과 크기가 같죠. 이 둘의 합은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러한 원리를 또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것도 이 두 각의 합, 두 내각의 합은 얘와 다른 각의 나머지 각에 대한 한 외곽 여기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나머지들도 처리해 볼까요? 이 두 각의 합은 얘가 아닌 나머지 한 각의 외곽 역시나 이 두 각의 합도 이쪽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남은 거 이 두 각의 합은 여기, 이 두 각의 합은 여기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까지 우선 접근을 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방금 전 원리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파랑파랑, 초록초록, 빨강빨강 얘네들이 나머지 하나, 둘, 여기 셋 그림을 다시 보여줄까요? 얘네 셋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보려고 해요. 큰 삼각형의 바깥에 있는 세 각들이죠. 한마디로 큰 삼각형의 세 내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접근 방법 첫 번째 작은 삼각형으로 접근해요. 작은 삼각형인 180도짜리가 총 3개가 있어요. 그쵸? 근데 나는 결과적으로 바깥 부분에 위치한 이 세 각만 빼주면 나머지 각들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깥 큰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인 180도를 빼줘도 역시나 360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은 사고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법들을 토대로 앞에 있는 문제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풀어본다면 얼마든지 풀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평면도형의 성질들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는데 무거운 마음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응용 부분을 접하게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주말 동안에 이거에 대한 비슷한 유형 문제들을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고 다음 주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